두 번째 대단원은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안에 대부분의 책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삼각함수가 뭔지 그 삼각함수 정의 같은 거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함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삼각함수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냐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삼각함수라는 단어를 시작할 텐데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 몇 개를 좀 보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건 호도법이라는 거예요. 일반각하고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데 각도를 해당하는 새로운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처음 보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호도법.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삼각함수가 뭐냐? 이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 이야기할 거고요. 뭐 이 정도네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호도법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얘하고 비교되는 게 누구냐면 60분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60분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한 바퀴를 360도로 재는 게 60분법이에요. 왜? 시계 60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360도. 그러니까 디그리에 해당하는 단위인데 호도법이라는 건 각도를 재는 또 다른 방법이야. 저거 왜 만들어졌냐면 부채꼴을 먼저 떠올리는 건데요.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다고 치고 요 반지름의 길이를 r, 각도를 알파도, 그리고 호의 길이를 l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뭔지 기억나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생각해보면 전체 원의 둘레 중에 360분의 알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전체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고 360도 분의 알파도 이렇게 해서 L이라는 걸 찾았단 말이야. 그죠? 근데 하다 보니 벌써 졸린 거야? 아니요. 아니지? 너 머리카락으로 눈 가리고 있어도 다 보여. 좀 잤어 오늘은? 예. 네. 2파이 R에 360분의 알파인데 숫자 2는 가만히 있는 숫자고 파이도 원줄이라는 가만히 있는 숫자고 즉 상수고 분모에 있는 360도도 가만히 있는 숫자예요. 움직이는 숫자가 아니야. 그런데 여기 R 반지름의 길이고요. 알파 중심각의 크기예요. 다시 말해서 순서를 약간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데 R 하고요. 360도 분의 2파이 알파도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쓸 건데 얘는 변하는 녀석이야. 얘도 변하는 녀석이야. 이 덩어리는 안 변하는 거야. 그렇고 나서 살펴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배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3배 되면 호의 길이도 3배가 돼요. 이런 걸 정비례한다 그러죠. 중심각도 마찬가지지. 중심각 2배 되면 호의 길이도 그냥 딱 2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반지름이랑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그럼 굳이 이렇게 복잡한 식 만들지 말고 그냥 몇 배 하면 되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보자. 어차피 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팩터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호의 길이를 나타내보자 라고 생각한 거고 얘도 길이고 얘도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사실상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의 비율을 나타낸 건데 그 비율이라는 것이 결국 중심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야 이거 전체를 그냥 하나의 뭐 변수로 나타내서 어쨌든 중심각에 해당하는 거니까 반지름에다가 요 중심각 곱해서 호의 길이로 바로 나타내보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단위다 라는 겁니다. 그냥 새로운 단위에 불과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깊게 갈 필요 없지만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방금 말한 것처럼 R도 길이에 해당하는 단위고요. L도 길이에 해당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건 실수배 같은 거잖아. 다시 말해서 실제로는 단위가 없어요. 무차원이에요. 근데 부를 때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쓸 때 이렇게 쓰긴 씁니다. 그래서 얘가 마치 단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건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원이 있는 단위는 아닙니다. 어쨌든 반지름에다가 몇 배 하면 호의 길이가 되냐? 그거 나타낼 때 써먹는 게 바로 호도법 세타다라는 거고요.
쓴 것처럼 요 알파가 늘어나면 알파가 2배 되면 당연히 세타도 2배 되는 거고 알파가 뭐 반으로 줄어들면 얘도 반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완전히 둘이 똑같이 되는 거니까 이거 360도 분의 2파이 알파 도라고 하는 거랑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는 건 둘이 완전히 같은 겁니다. 얘를 그냥 이렇게 바꿔 쓴 거에 불과한 거니까. 변환한 것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라디안이라고 하는 각도의 크기를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도 r이 되도록 하는 중심각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너무 좁아지면 호의 길이가 짧아질 거고 너무 늘어나면 호의 길이가 늘어날 텐데 반지름의 길이랑 딱 같아지는 순간에 중심각이 있을 거라고. 요 각도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겠다라고 라디안의 크기를 정의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얘 왜 만들어진 거라고? 그냥 반지름이랑 각도 곱해서 호의 길이 나타내면 편하지 않겠냐? 어차피 이거 2개 가지고 정할 건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지 말고 간단하게 나타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1차원적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얘하고 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뭐 60도는 몇 라디안이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60도에 해당하는 걸 라디안으로 고치면 몇 라디안일까? 이런 것들인데 요 관계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말한 김에 마저 이야기하자면 요 세타라는 건 즉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여기서 본 것처럼 이런 1이라는 숫자일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사실은 뭘 더 많이 쓸 거냐면 중심각이 360도라고 생각해봐요. 중심각이 360도야. 중심각이 360도면 호의 길이 얼마예요? 중심각이 360도면 호의 길이 2파이 r이거든요. 중심각이 360도면 몇 라디안이라고 해야 돼요?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호의 길이 구하는 거랑 위배가 되지 않죠. 한 바퀴 360도에 해당하는 각도를 라디안으로 고쳐 쓰려면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 말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비례식 360도에 해당하는 라디안을 생각해 보면 이건 2파이 라디안이랑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파이가 우리 지금까지는 계속 원주율 할 때만 쓰던 건데 이게 각도하고도 관련 있는 녀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 뭐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애들 다 라디안으로 나타내야 돼요. 파이를 이용해서. 그리고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하나만 더 자리 좀 있으니까 얘기하자면 요 1라디안이라는 각의 크기는 60도보다 조금 작아요. 조금 작아요. 왜 작으냐면 요 부채꼴 입장에서 보면 요거 반지름 r이고요. 여기도 반지름 r이잖아요. 요거 구겨져 있는 요 호의 길이가 r인데 얘를 빳빳하게 펼쳐. 그럼 약간 더 가겠지. 구겨진 걸 펼쳤으니까. 이렇게 생기면 정삼각형이에요. 그죠? 요 각도가 60도거든. 정삼각형에서 약간 구겨서 얘 호되게 만든 거니까, 호가 되게 만든 거니까 요 각도 60도보다 약간 작아요. 그죠? 그리고 파이라는 거, 우리가 파이라는 단위를 처음 배우기 전에, 이렇게 생긴 무리수를 처음 배우기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뭘로 배웠냐면 3.14 이렇게 배웠잖아요. 실제로 파이라는 건 3.14 어쩌고 저쩌고 라디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굳이 각도 파이인데 나타내 보자면 3.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지만 1라디안이 60도보다 약간 작거든요.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라는 건 180도랑 같아요 그랬는데 이건 3.14 이렇게 돼요. 3은 180도보다 약간 작아요. 그래서 3.14 정도 돼야 180도라는 크기가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대충 라디안이라는 단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60분법으로 나타낸 각도를 이제부터는 뭐 책에 도로 나와 있어도 계속 라디안으로 제가 설명할 거고 라디안으로 이야기할 거니까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시고요.
요 호도법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얘는 상학함수로 가기 전에 각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일반각이라는 건 이제 상학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좌표 평면이 있다고 치고요. 여기서 뭘 하고 싶으냐면 이제 제가 바로 좌표 평면을 끌고 온 이유는 책에는 보면 좌표 평면 안 하고 뭐 시초선, 동경 이런 표현들 나오거든요. 그 뭐냐면 시초선이라는 건 시작하는 선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반직선을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다 못 박아놓고 얘를 돌리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 화살표가 어딘가에 멈췄다고 쳐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동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각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이런 거 배우기 전에도 뭐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할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거랑 딱 같은 그림이에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시초선을 X축 양의 방향으로 동경은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동경은 원점에서부터 출발하는 반직선이라고 그냥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다시 끌고 와서 여기다 대놓고 저 그림을 그려보자면 수많은 동경들을 그려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가 이렇게 생긴 녀석을 골랐다고 치고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60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여기를 0도니까 여기 쏙 돌아가지고 60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게 여기서 요만큼 돌아서 이렇게 온 건지 아니면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다 돌고 그 다음에 더 돌아서 여기까지 간 건지 즉 420도인지 60도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는 한 바퀴를 다 돌아버리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상으로 보면 60도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동경의 크기는 60도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파이 360도라고 할까요? 일단 360도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몇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60도를 더 돌아서 멈췄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애는 정수 들어가는 겁니다. 몇 바퀴 돌고 60도 가서 멈췄어 이런 소리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동경에 해당하는 일반각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림엔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얘는 딱 60도가 아니라 60도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00도일 수도 있고 420도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라디안으로 나타내보면 요거 2파이라고 했어요. 360도에 해당하는 게 2파이고 180도에 해당하는 게 파이니까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60도에 해당하는 건 2파이고요. 2파이에다 n을 곱할 거라서 우리 보통 쓸 때 2n 파이 이렇게 씁니다. 어차피 곱하는 거니까 순서 바꿀 거예요. 2n 파이고요. 더하기 60도에 해당하는 라디안은 얼마가 될 거냐면 이거 3으로 나누면 60도잖아요. 얘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요 동경에 나타내는 일반각 얘더라 예요. 그래서 한 개짜리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여러 개의 동경이 나와 있을 때 걔네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건데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두 개의 동경이 뭐 하나는 파란 거 하나는 빨간 거 알파라는 동경이 이렇게 생겼고 베타라는 동경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보면 알파란 녀석이 나타내는 걸 일반각으로 나타내보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2a 파이 더하기 세타. a는 정수예요. 몇 바퀴 돌고 세타만큼 더 가서 멈춘 거야. 물론 a가 음수면 거꾸로 돌았겠지만. 베타라는 녀석은 2b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일반각으로 나타내보면.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이랑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은 같은 건데 쟤네들이 같다는 걸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지만 일반 각으로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몇 바퀴 돌았고 조금 더 간 거, 이거 둘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 둘을 뺄 거예요. 빼보면 누구만 남냐면 세타는 없어질 거고 2a 빼기 2b 파이인데 a도 정수고 b도 정수니까 a 마이너스 b도 정수겠죠. 그래서 요거 2n 파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동경이 사실은 같은 걸 나타내는 거더라. 위치가 같다는 건 둘이 빼면 2n 파이만 남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조금 다른 녀석으로 누가 있을 수 있냐면 알파란 녀석이 이렇게 생겼고 베타란 녀석이 요거랑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여기를 세타, 그럼 다시 여기가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인 두 동경. 얘네들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림을 식으로 찾아보자면 어떻게 생겼냐면 알파라는 녀석은 요거 빨간 게 알파예요. 2a 파이에다가 세타만큼 더 간 거고요. 베타라는 녀석은 2b 파이에다가 여기서 파이만큼 더 돌고 180도 더 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세타만큼 더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찌꺼기가 세타만큼씩 더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도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즉 방향이 반대인 두 동경은 빼보면 누가 남냐면 2n 파이에다가 파이 하나가 더 남더라 라는 소리예요. 이거 빼기 파이 아닌가요? 상관없어요. 이거 2n 파이에 요 n이 정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둘이 빼보면 파이거나 3파이거나 5파이거나 7파이거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2n 파이에 더하기 파이다 라고 쓴 것뿐이에요. 이거 빼기 파이든 더하기 파이든 상관없다고. 몇 바퀴 돌고 파이 반 바퀴 더 남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리가 되는 데까지만 할 거고요. 안 되는 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봐야 할 건 요거 알파예요. 베타라는 녀석은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각도가 세타고 요 각도가 세타인 거. 지금 얘는 뭐냐면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두 동경 이야기하는 건데 알파는 일반각 나타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2a 파이에 세타 더한 거. 얘는 2b 파이에 세타 뺀 거죠. 왜냐하면 돌았다가 거꾸로 와서 여기서 멈춘 거거든요. 여기서 요만큼 내려왔다고 보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남는 찌꺼기가 얘는 더하기 세타, 얘는 빼기 세타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2n 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처음에 있던 거랑 약간 다른 건 일치하는 두 동경은 빼면 2n 파이 되는 거였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인 두 동경은 더하면 2n 파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리 없어서 하나만 더 하려고요. X축, Y축에 X축 대칭했기 때문에 Y축 대칭도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요 각도를 세타, 또 요 각도도 세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알파라는 건 2a 파이에다가 세타 더한 거고 베타라는 건 요 각도가 세타이기 때문에 2b 파이까지 돌고 나서 파이만큼 더 가요. 그리고 세타만큼 거꾸로 간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둘이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n 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해서 얘도 이런 모양새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달달달 외울 거냐? 뭐 뇌에 자리 많으시면 외우셔도 되는데 그림 하나 그려보시고 세타 표시만 잘 해보면 금방 다 유추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칠판에 한 것처럼 그렇게 오래 걸릴 내용이 아니고요. 몇 번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그림 그려서 요거 찾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말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두 개가 대칭이야.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두 개가 대칭이야. 이런 위치 관계들도 나와 있고요. 책에 보시면 앞에 그 내용 정리는 안 돼 있는데
그 유형 3번에 보시면 나오는 거거든요. 유형 3번에 보면 제가 4번까지 정리했고 5번에 보면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왜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인지는 그림 그려서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겠다 싶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어떤 동경에 해당하는 일반각 그리고 두 일반각 사이의 관계, 두 동경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식이다 라는 거고요. (2번) 보니까 아까 우리 호의 길이 세타 라디안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호도법 이야기를 했는데 호도법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진 이유가 원래 뭐였냐면 이것 때문이었다고 그랬어요. L은 R 세타 부채꼴 호의 길이를 반지름이랑 중심각 이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얘를 만들고 싶었다고. 그래서 만들어낸 새로운 각도 그걸 그냥 호도법 라디안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L이 R 세타 이건 뭐 공식을 외운다기보다 이거 자체가 원래 라디안이 만들어진 이유였다고요. 그래서 이건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옆에 넓이 나오는데 이 넓이도 자 아까 썼던 걸 다시 마저 써보면 한 번 더 써보면 요거 R이고 요거 L이고 요게 알파도예요. 그러면서 뭐 세타 라디안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호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으로 다시 나타내보면 2파이 R에다가 360도 분의 알파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쓰기 귀찮아서 뭐로 하기로 했냐면 R 세타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얘기하기로 뭐였냐면 요만큼이 얘랑 같아요 였어요. 그죠?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부채꼴의 넓이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의 넓이에다가 360도 분의 알파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쵸?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 분의 알파도 이게 넓이거든요. 근데 2파이에 360도 분의 알파 한 개 세타니까 파이에 360도 분의 알파네. 그럼 여기다 2 하나 곱할 거고 뒤에다 2분의 1 이렇게 하나 싹 곱하시면 요 녀석이 누구랑 같다고? 이거 세타랑 같다고. 세타 라디안과 같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누가 된다?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얘를 세타로 바꾸는 거랑 똑같이 얘를 세타로만 바꿔서 쓰시면 넓이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라는 거고요. 이거 다 외우는 것보단 이미 외워놓긴 했겠지만 이거 다 외우는 것보단 얘가 좀 더 편하니까 새로 나온 공식 기억하시고 두 개 섞어서 R 세타를 L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R하고 R하고 세타 있죠. 얘네 두 개를 L로 바꿔서 2분의 1 R, L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중심각 굳이 몰라도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 알고 있으면 부채꼴의 넓이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공식들이지만 사실은 알고 있던 거 나온 거니까 한번 봐두도록 하시고요. 뒤에 가면 문제 푸는 것들 몇 개 나와요. 근데 얘는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할 논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식만 잘 외우시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오늘 해야 될 본격적인 얘기는 여기입니다. 삼각함수의 정의. 그런데 삼각함수 하기 전에 삼각비는 다 외우고 있겠죠? 삼각비 외우고 있습니까? 제가 정리 안 하고 가도 되죠? 삼각비 별거 아니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해당하는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0도, 45도, 60도 다 알고 있죠? 출발해 볼 건데 이 그림을 좀 따서 볼게요. 우리가 삼각비 할 때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 그게 삼각비였어요. 그죠? 삼각형의 길이의 비 그래서 삼각비 그랬다고. 근데 얘는 함수잖아요. 이름은 삼각함수야. 왜냐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삼각형이랑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서 책상 있잖아요. 네. 책상. 네. 그거 써도 되죠. 그럼요. 되죠. 쓰세요. 화내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상악함수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원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데 물론 삼각비랑 완전히 떨어진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원 가지고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우리 교재에는 2, 4분면에 있는 점을 골랐는데 편의상 1, 4분면에 있는 점을 고를게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요. 중심이 0,0이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에 어딘가에 x, y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대요.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반지름 표시해보면 이거겠죠? 그리고 요거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보면 애초에 원 위에 있는 점이었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 반지름이랑 똑같은 r이고요. 이 점의 좌표는 x, y라고 그 말은 이 길이가 x란 이야기고 이 길이가 y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x랑 y랑 r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원점 기준으로 요 반지름에 해당하는 동경 있죠. 얘가 x축의 양의 방향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 요 각의 크기를 세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사인 세타는 누구랑 같을 거냐면 r분의 y하고 같을 거고 코사인 세타는 누구랑 같으냐면 r분의 x하고 같을 거고 탄젠트 세타는 또 누구랑 같을 거냐면 얘하고 같은 녀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상악함수의 정의를 여기서 끝냈거든. 책에서는 이것이 상악함수다. 왜 그러냐면 반지름의 길이 r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요. 세타가 변하면 x좌표랑 y좌표가 변하겠죠. r은 가만히 있는데 세타가 변하면 x좌표, y좌표가 변한다고. 그래서 이런 사인 세타 보면 세타가 변하면 r은 가만히 있는데 y좌표가 변한다고. 세타의 값에 따라서 y좌표가 변한다고.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인 함수라고요. 세타가 하나 딱 정해지면 그것에 해당하는 y좌표가 하나 딱 나온다고.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요. 세타가 정해지는 순간 반지름은 가만히 있으니까 x값이 하나 정해지겠죠. 그림에서 보면 야 세타가 막 이만큼 돌아서 여기까지야. 이만큼이 세타야. 그러면 요 점에 해당하는 x좌표 집어넣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코사인 세타의 값이 나온다고요. 세타가 하나 정해지는 순간 x좌표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얘를 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를 조금 더 요거요. 직관적으로 보자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요 r을 좌변으로 넘기면 y라는 건 사인 세타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요. x라는 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 아까 우리 x, y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랑 같으냐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하고 같아지고요. 써놓고 나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요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우리 x, y라는 걸 썼는데 x, y는 0,0에서 요만큼 움직이면 얘가 있어 라는 의미로 뭐 3,1 그러면 여기서 한 칸 움직이면 있는 점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노란색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0,0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데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 중에 동경의 크기가 세타인 곳에 위치하는 점이야 라고 이 점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요 점을 찾으러 갈 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요 각도로 r만큼 떨어지면 있는 점이라고 찾을 수도 있다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좌표 체계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죠? 더 깊이 나가진 않을 건데
여기서 더 깊이 나가진 않을 건데 그래서 상악함수는 사실은 요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를 알아두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악함수의 정의는 말한 것처럼 세타가 변하면 요 점 하나 딱 지정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반지름은 고정된 녀석이니까 세타만 정해지면 원주 위에 어떤 점인지 정해지고 어떤 점인지 정해졌다는 건 이 점에 해당하는 좌표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x, y가 알아서 정해지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요 원 중에 하필이면 반지름이 1인 원. 그걸 이제 단위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단위. 무언가의 단위가 된다인데 반지름이 1이면 단위원이고요. 그래서 r이 1이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x, y가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러고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라면 x, y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x좌표랑 y좌표를 바로 얘와 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소리가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좀 좁아서 여러분 책 보세요. 4번 보시면 삼각함수 값의 부호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가 각각의 사분면에서 어떤 부호를 갖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사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끝나요. 1사분면이면 x좌표 양수고 y좌표도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도 양수고 코사인도 양수예요. 그럼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알고 있죠? 삼각비 할 때 하던 거잖아. 둘 다 양수니까 탄젠트도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다고요. 이사분면으로 넘어와 보면 x좌표가 음수, y좌표는 양수잖아요? 이사분면이니까. x좌표가 음수라는 건 코사인이 음수라는 이야기야. y좌표는 그냥 사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인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코사인분의 사인 해서 만들어낸 탄젠트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될 거다. 음수분의 양수니까. 3, 4분면 넘어와 보면 사인도 코사인도 둘 다 음수 되겠죠. x좌표, y좌표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고. 그래서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 그러는 바람에 엄격결에 탄젠트가 양수로 바뀌어버리고요. 마지막 4, 4분면 와보면 양수, 사인은 음수, 코사인은 양수. 그래서 탄젠트는 다시 음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요. 그죠? 그래서 각 사분면마다 사각함수 값 3개 중에 누가 양수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책엔 그런 거 안 써있나? 한글로 안 써있죠. 그래서 요거 오른쪽에 조그맣게 보시면 누가 양수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써있는데 막 책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3개 다니까 올이고요. 요거는 사인이고요. 요거는 탄젠트고 요거는 코사인이다. 그래서 올, 사, 탄, 코 이렇게 외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이름을 따서 외울 만큼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색깔 똑같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x가 코사인이고 y가 사인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어느 사분면의 x좌표, y좌표의 부호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마지막 5번에 나와 있는 거 있으니까 이야기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건 삼각 B 할 때도 했던 거고 삼각 함수 입장에서도 보면 여기서 나누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R이 약분되고 그냥 X분의 Y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와 같더라라는 거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누구냐면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더라라는 거죠. 이것도 삼각 함수 입장에서 보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해보면 분자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거든요. 그런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랑 똑같아요. 직각삼각형이었으니까. 그래서 r제곱분의 r제곱이 돼서 1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뭐 삼각 B 할 때 했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처음 봐도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거 두 개 짬뽕해서 이런 것도 나와요. 밑에 있는 거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거는 탄젠트 제곱 세타고요. 요거는 더하기 1이고요. 요쪽 편에 있는 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요것도 가끔 나오는 책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이거 두 개 짬뽕하면 만들어지는 녀석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요. 혹시 문제 풀다가 뭐 간단히 하세요, 뭐 값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냥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해결하시면 돼요. 이걸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꾸면 코사인 분의 사인,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라는 소리야. 이건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탄젠트를 보시면 그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그래도 잘 안 풀리면 1이라는 숫자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어요. 간단히 나타내세요 이런 식에서. 혹시 간단히 나타내지지 않으면 어쨌든 이 안에서 다 끝나는 거니까 요거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간단히 나타내세요 라는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로 가보죠. 여기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에 있는 건 역시나 약간 산수 문제 같은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어디 있나요? 뭐 이런 거 60분법으로 되어 있는 걸 호도법으로 되어 있는 걸 60분법으로 나타내세요. 뭐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거는 몇 번 해보면 금방 되는 거고요. 무슨 공식처럼 책에서 알려주는데 그런 거 할 거 없이 이거 봐. 우리가 아는 건 뭐였다고?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야. 아이고. 180도와 파이 라디안이 같은 거라며 240도는 몇 라디안일까? 이거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비례식 가지고 풀어보시면 돼요. 그죠? 산수 문제들이니까 해보시면 되고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유형 익히기 537번 시초선이 OX고요. 동경은 OP라고 되어 있고 둘 사이에 끼어있는 각의 크기는 30도래요. 그럼 실제로 이 OP가 나타내는 크기는 딱 30도일 수도 있지만 뭐라고 나타낼 거라고? 360도를 몇 번 돌았는지 모르겠고 다 돌고 나서 30도만큼 더 간 거야 이런 소리잖아요. 저 n에다 정수 넣으세요 라는 소리거든. 넣어서 나타낼 수 없는 게 누구냐를 물어보고 있는 중인 거네요. 그죠? 이거 약간 이상하죠 이거. 얘는 n이 1인 거고 얘는 n이 2인 거고 이건 n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는 n이 마이너스 2인 거고 근데 이건 n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은 얘를 나타낼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녀석이라 세타가 3, 4분면에 있는 각일 때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모두 구하래. 모두 구하래? 여러 개 있나 봐. 그죠? 3, 4분면에 있는 각 그러면 X축이고 Y축이고요.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는 동경을 그렸을 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얘를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온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이만큼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면 실제 요 동경 세타에 해당하는 크기는 2n 파이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알파만큼 더 간 거야 그런 소리고요. 이 알파는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다 그 얘기예요. 3, 4분면에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180도하고 270도 사이에 있거든요. 말했지만 180도가 파이가 그냥 90도만 돌면 2분의 파이거든요. 파이하고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사이에 알파라는 크기가 딱 들어있기 때문에 2n 파이 더하기 알파. 그런데 알파는 요 사이에 있어요. 이런 소리가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2분의 세타. 그럼 쟤는
n 파이 더하기 2분의 알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2분의 알파라는 건 참고로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나타내보면 x축, y축에 n이 만약에 0이면 n이 0이면 2분의 파이만 살았고 그 2분의 파이는 2분의 알파는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 사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n이 1이면 파이만큼 돌아간 다음에 2분의 알파만큼 더 가세요 라는 소리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n이 2면 다시 2파이니까 한 바퀴 싹 다 돌고 나서 다시 2분의 알파만큼 가세요니까 요 안에 있는 거고요. 3파이면 여기까지 다시 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n에다가 짝수 넣었느냐 홀수 넣느냐에 따라서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냥 세타를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치면 얘랑 얘니까 반 정도 자르면 한 요쯤 있겠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걸 한 바퀴를 다 돌고 더 간 거라면 여기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있는 거더라 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죠? 한 바퀴 다 돈 것도 반퉁 치면 반 바퀴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숫자들이 좀 커졌을 때 불편해지니까 일반각을 나타내고 이걸 반띵한 다음에 요 n 자리에다가는 정수 넣을 거니까 정수들을 집어넣어서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각이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542번은 아예 그림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 나와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544번 볼게요. 각도 두 개 나와 있는데 알파와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동경 생각해보면 x축이랑 y축이고 y는 x란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y는 x의 대칭이라는 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또 하나는 이렇게 있더라 라는 소리고 그래서 이 각도를 세타라고 보면 여기가 세타인 거야. 그죠? 여기다 대고 대칭 이동할 거니까 x축에서 요만큼 올라가는 것처럼 y축에서 요만큼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알파에 해당하는 녀석은 2a 파이에다가 세타만큼 더 간 거고요. 요거 베타에 해당하는 녀석은 2b 파이에다가 90도를 더 돌아간 다음에 세타만큼 거꾸로 온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오는 걸 얘라고 쓰는 거고 90도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온 거라고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찾으려면 뭐 하면 돼요? 세타가 없어지면 되니까 둘이 더해버리면 되죠. 얘네 둘이 더할 거라고.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해요.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n에다가는 당연히 정수 넣을 거니까 뭐 0 넣으면 90도고요. 1 넣으면 얼마냐? 450도인가요? 뭐 등등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마이너스 1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수 있는 건 90도 하나가 가능하겠죠. 이런 애들은 n의 값이 정수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y는 x의 대칭 녀석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유형 4번은 아까도 말했지만 60분법, 호도법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뭐 이건 어려운 산수 아니니까 안 하고요. 550번 가겠습니다. 호의 길이와 넓이가 나온 부채꼴이에요. 중심각의 크기 구하랍니다. 공식 3개 썼거든요.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게 뭐였냐면 r 세타. 이게 호도법이 만들어진 이유였고 같은 원리로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r 세타를 l로 바꿔치기를 해보면 r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 나와 있냐면
호의 길이랑 넓이 나왔어요. 쓸 수 있는 건 누구야? 이거겠지 이거. 호의 길이가 6파이고 넓이가 12파이래요. 그럼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4란 이야기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 가면 돼요? 여기 가면 되겠다, 그죠? 호의 길이가 6파이인데 반지름이 4예요. 아이고, 더하기가 아니고 6파이인데 4예요. 거기에 세타를 곱해서 만든 거래요. 이게 얼마나 될 거다? 2분의 3파이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공식만 잘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산수들이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554번입니다. 삼각함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데 좌표 하나 나와 있어요. 12,-5래요. X축, Y축 12,-5면 뭐 대충 이쯤? 이쯤? 얘가 전 P예요. 아 너무 밑에네. 여기쯤? 그랬을 때 원점 O와 이 점 P를 지나가는 동경 얘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이 세타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잴 거기 때문에 이 크기가 세타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13 사인 세타 빼기 13 코사인 세타 더하기 12 탄젠트 세타 구하래요. 이 세타에 해당하는 사인값, 코사인값 찾으세요. 그러니까 삼각형 만들기가 되게 불편하게 생겼는데 우리 아까 삼각함수 정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인 세타는 뭐랑 똑같다? 이거 R분의 Y랑 똑같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랑 똑같다. 그래서 X좌표랑 코사인, Y좌표랑 사인이 관련이 있다. 그런 이야기 했죠. 아니면 저식을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도 썼다고요.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 이렇게도 썼는데 어쨌든 필요한 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니까 요거 그대로 그냥 갖다 써보자면 R 뭐예요? 반지름 요 길이가 R이거든요. 이 길이 얼마냐면 10이고 5예요. 요 길이 10이고 요 길이 5니까 5대 12대 13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 하나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13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Y좌표는 마이너스 5라고 나와 있네요. 사인 세타 뭐란 이야기냐면 13분의 마이너스 5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 되겠어요? 13분의 10이 되겠죠? 얘는 13분의 1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탄젠트는 아까 여기서 말했지만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x분의 y랑 똑같고요. x분의 y 하시면 탄젠트 세타는 12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다 집어넣어서 산수하시면 끝납니다. 좌표 하나 주어졌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찾아내는 방법은 삼각함수의 정의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녀석이에요. 음. 558번은 뭐 이건 문제 딸 것도 없이 너무 쉬울 건데. 왜 이래?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0보다 크대요. 둘이 부호가 같더라 라는 소리고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도 둘이 부호가 같더라 인데 코사인 사인은 x좌표 y좌표니까 사분면이 바로 나온다면 탄젠트는 둘이 섞여 있는 거라서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는 거지 뭐. 그러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0보다 큰데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랑 둘이 곱했대요. 얘도 0보다 크더래요. 그럼 코사인 세타 둘이 없어지겠죠? 사인 세타가 0보다 커요. 그 소리니까.
사인 세타가 0보다 커요. 코사인 세타도 0보다 커요.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예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 4분면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너무 쉽죠? 이 대도하는 문제들이 한참 나오네요. 뭐 절대값 씌워져 있고 루트 씌워져 있고 이런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565번 간단히 하세요예요.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탄젠트도 심지어 있는데 우리가 사인, 코사인 섞여 있는 공식 중에 기억해야 될 건 뭐였냐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빠르게 나타낼 수 있는 애들부터 빨리 처리를 해볼 건데 일단 얘는 놔두고요. 얘부터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탄젠트 세타를 먼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꾼다고. 그럼 이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1 분의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빼기 1이고요. 번분수 꼴보기 싫으니까 분자 분모에 코사인 세타를 하나씩 곱하시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요 항이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왼쪽 걸 쳐다봤는데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뭘 한 방에 하기가 약간 거시기 하거든요. 게다가 말했지만 쓸 수 있는 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다인데 더하기도 아니고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하나로 통일한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대신에 다 쓸 수 없으면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뭐다? 1이라는 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꾼다예요. 요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앞에 있는 항은 뭐가 될 거냐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인데 이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완전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분자는 뭐 나름대로 또 인수분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해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씩 약분이 됩니다. 그죠?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하나씩 약분이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항은 이런 모양새고 앞에 있는 항은 이런 모양새가 되고요. 해놓고 나서 보니까 분모 둘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합쳐보면 분자끼리는 서로 소거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0이라는 값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예제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탄젠트로 나온 건 거의 웬만하면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1이라는 숫자로 바꾸는 게 간단히 하는 방법인데 거꾸로 1이라는 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야 식이 풀리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래요.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세타는 뭘 나타내는 거였다고요? x좌표 나타내는 거였다고요? 정의에 따르면 조금 더 정의대로 풀어보자면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r은 반지름의 길이, 사실상 원점에서 x, y까지 거리, 거기에 x좌표거든요. 근데 이것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건 5분의 마이너스 4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반지름이 5짜리인 원 위에 있는데 3, 4분면에 있으면서 x좌표가 마이너스 4인 점 찾아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원이 있고 반지름이 5인데 3, 4분면에 있으면서 x좌표가 마이너스 4인 점 대충 요쯤이라고 볼까요?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라는 소리예요. 그럼 요 점의 y좌표는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피타고라스의 수니까 3대 4대 5.
그래서 사인 세타 찾아보시면 이거는 또 r분의 y랑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탄젠트는 얘 분의 얘 하면 되죠.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집어넣어서 산수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나왔는데 상한함수 보자마자 이제는 삼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생겨먹은 원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고 상한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풀어보시면 돼요. 유형 10번은 간단히 하세요 라는 문제의 약간의 변형인데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나와 있고 이 옛날 옛적에 한 건데 이거 나와 있고 이거 나와 있으면 이거 구할 수 있죠. 이거 둘이 나와 있으면 얘 구할 수 있어요. 뭐 반대로 이거 둘이 나와 있으면 얘 구할 수도 있고요. 요거 둘이 나와 있으면 요거 구할 수도 있고 그래요. 뭐 그 이후로 세제곱자리도 갈 거고. 그런데 a 더하기 a분의 1이라는 건 둘이 곱한 거 없어도 이거 구할 수 있었지. 왜냐하면 둘이 곱하면 1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숫자니까. 근데 이 사인 코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것만 알아내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것의 값이 1이라는 걸 알거든요. 원래는 3개 중에 이거 3개 중에 2개를 알아야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었는데 얘는 아니라고. 이게 1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거 3개 중에 얘는 아는 값이고 이것만 알아도 얘 구할 수 있고요. 이것만 알아도 얘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것만 딸랑 나와 있지만 이걸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 찾을 수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도 찾을 수 있고 얘도 찾을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보시면 저 식을 제곱할 거예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제곱해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거 2분의 1 그랬으니까 2분의 1 제곱할 거라서 요거 4분의 1이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에요.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 2로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3 그래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곱이 마이너스 8분의 3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필요한 게 뭐냐면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거든요. 왜냐면 구하려고 한 게 얘인데 얘는 이거랑 이거랑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찾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전개할 거라고요. 얘는 1이라고 알고 있고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3이라는 거 아니까 그거 2배 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4분의 7이라고 나오고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그래서 여기다 루트 씌울 거니까 뿔마에 2분의 루트 7인데 이거 둘 중에 누가 될 거냐? 세타가 2, 4분면이라는 것이 힌트가 되어서 이게 왜 얘가 힌트냐면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정해지거든요. 2, 4분면이면 여기잖아요.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예요. y좌표고 x좌표예요. 그래서 양수에서 음수 빼는 거니까 양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식대로만 풀자면 뿔마 같지만 2, 4분면이라는 힌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2분의 루트 7이다. 양수다. 라고 확정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둘이 곱할 거니까 4분의 루트 7이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것도 조금 전에 한 거랑 거의 똑같은 건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사인하고 코사인이래요. 두 근의 합 나와 있죠. 근각에서 한 게. 두 근의 곱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방금 우리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나온 걸로 사인 코사인 구했잖아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 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인데 제곱해보면 얘는 1이니까 얘가 얼마여야 되냐면 2까지 포함하면 마이너스 25분의 16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25분의 8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은 얼마야? 5분의 k죠? 5분의 k가 마이너스 25분의 8이어야 돼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분의 4다. 뭐 이렇게 찾아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유형이 11개밖에 안 되니까. 내용을 다시 와서 살펴보면 결국 호도법이라는 걸 새로 배웠는데 그거야 뭐 그냥 각도 나타내는 새로운 방법이니까 비례식으로 잘 구해보시면 되고 받아들일 때 약간 시간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각도는 맨날 몇 도 그랬는데 그걸 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각도를 나타내는 게 선뜻 와닿지 않거든요. 3분의 파이가 60도야.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꾸 눈에 익도록 연습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해보도록 하시고요. 뭐 부채꼴 공식 구하는 거야. 뭐 해보면 되고. 결국 얘가 제일 중요한 녀석이에요. 삼각함수. 정의. 이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러면 삼각형이 아니라 원이 떠올라야 하고 반지름과 x좌표, y좌표 걔네들 이용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탄젠트 세타를 구하겠다.